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야. 꽃. 이 꽃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보통 꽃 그러면 아름다움, 식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꽃은 존재를 말하는 거야. 존재. 어떤 존재, 특히 굳이 얘기한다면 의미 있는 존재를 지칭하거나 부를 때 꽃이라고 얘기하는 꽃. 여기 지금 꽃은 이 존재론에 관한 철학적인 탐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1형부터 4형까지 의미 있는 존재로서 규정받을 때까지 그 이전과 이후의 과정,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것을 불러줄 때 호칭 있잖아. 그것의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거나 혹은 호칭이 무의미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존재로 불려줘야 된다. 지금 제목이 꽃이니까 꽃으로 불려야 되겠지, 그치? 아니면 꽃이 되어야 되겠지? 자, 1형부터 한번 볼게. 잘 생각해봐. 자, 1형.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눈에 띄는 게 전이야.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이름을 그의 이름에 그지. 그럼 얘는 대상이 되는 거야, 대상. 그리고 여기 나는 인식한, 즉 알게 되는, 존재의 본 의미를 알게 되는 인식 주체에 해당되고요. 인식 주체라는 것은 인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인식의 대상은 아마 그 의미 있는 존재로 규정받고자 하는 것, 즉 인식의 대상으로서는 그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존재에 걸맞는 이름을 말하는 거야. 딱 그 사람에 어울리는 이름을 말하는 거야. 그걸 불러주면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야.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몸짓은 결국 무의미한 존재를 말하는 거야. 내가 그의 존재와 딱 맞는 이름을 딱 불러줘야지만 그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련의 내용은 대상을 인식하기 전, 이 전은 누구나 무의미한 존재고 이름도 걸맞지 않는 존재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게. 이걸 사랑시로 바꿔볼까? 여기 남친이 10명 있어. 남사친이야? 9명한테는 남사친이지만 1명한테는 자기가 사랑하는 님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한 사람한테 사랑하는 님이라고 불렀다면 이게 바로 이름을 불러준 거고, 이름을 불러줬다는 얘기는 9명은 무의미한 존재고 이 한 명, 이름을 불러준 이 존재가 나한테는 사랑하는 사람 님이라는 존재로 규정된다. 그러니까 불러주기 전까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에 딱 맞는 존재의 본질과 그 다음에 가치와 그 다음에 의미와 이런 것들 딱 맞는 이름을 딱 불러주는 순간 그는 의미 있는 존재로 규정되는 거죠. 누구한테? 인식의 주체인 나한테.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 이런 대상 있어. 거기에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 그러면 다 무의미한 존재고 그걸 뭐라 그랬냐면 하나의 몸짓이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런 내용이고 이연을 볼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대. 야, 그러면 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는 걸 명명이라고 한다고. 이름을 지어주는 게 명명이야. 근데 여기는 명명 그러면 이름을 지어서 불러준 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면 그 말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이름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이름을 불리는 순간 나는 인식의 주체인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의미 있는 존재라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명명하는 행위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꽃이 바로 의미 있는 존재지요. 하나의 몸짓과 정반대인
의미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를 그냥 여기서는 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식물이 아니다 절대로. 그러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선행해야 되는 게 뭘까? 그러면 일단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돼.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줘야 돼. 그것이 불리는 순간 나는 그 대상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아주 뭐랄까 사랑하는 님이라고 불렀다면 님이여 이렇게 불렀다면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얘기야. 비로소 이름 안 불렀으면 없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남사친 중에 한 명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어는 대상의 이름을 지었다는 게 인식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명명한 거지. 이랬을 때만이 의미 있는, 즉 유의미한, 무의미에 반대 유의미한 존재로 불려진 거라고 볼 수 있다. 여기 2열에 해당되는 거고 3연으로 갈게. 자, 내가 화자가 그의 이름, 대상을 이름을 불러줬어. 위에서.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 꽃이 되었잖아. 나의 빛깔과 향기. 자, 나만의 존재에 해당되는 특성이지, 즉 본질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없고 나한테만 있는 거, 나한테만 있는 거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해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유의미한 존재로 불리고 싶다. 불리고 싶다는 얘기야. 불리고 싶다. 그 얘기는 되고 싶다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로 이름이 불려지고, 그러니까 내가 님 그랬으니까 자기야, 뭐 사랑의 님, 서로의 님, 뭐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면 그거는 유의미한 존재로 불려지는 거고, 그랬을 때 비로소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자, 처음에 나가, 인식의 주체인 나가 인식의 대상인 그에게 이름을 불러줘서 꽃이 됐단 말이야. 꽃.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나도 그에게 이름이 불려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야.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럼 여기서 그의 꽃도 위에서 말한 꽃하고 동일하죠. 뭐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자,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나는 주체고 인식의 주체고 그는 인식의 대상이었는데 나였는데, 이번에는 나의 빛깔 향기 누가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서, 그럼 나에서 그가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 바로 우리란 말이야. 우리 모두 서로라는 얘기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꽃과 그의 꽃과 그 다음에 무엇, 이건 모두 의미 있는 존재. 그런데 여기에 의미는 우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요게 되고 싶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면 그는 그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그를 의미 있는 존재라고 불렀어. 반대로 그도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우리 서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빛깔과 향기, 본질에 딱 맞는 이름으로 불려줘야 된다. 이름. 여기서는 뭐 철수, 영희 이런 뜻이 아니야. 관계나 서로의 인식에 딱 알맞는 호칭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아니다. 알겠어? 우리가 말하는 꽃이 아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무엇이라는 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상호간에 의미 있는 존재를 무엇이라고 규정했다. 너는 나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됐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이게 바로 의미란 말이 또 나왔어. 의미 있는 존재. 여기서는 무엇과 동일하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를
하나의 눈짓이라고 한 거야. 여기서 무의미한 것, 의미 있는 것, 그걸 갖다가 구분해야 돼. 첫 번째, 하나의 몸짓, 이거는 무의미한 거야.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그렇지만 의미 있는 존재를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죠. 꽃하고요. 이거는 내가 그를 의미 있는 존재로 부른 거고, 그도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우리 서로 나와 너 모두 의미 있는 존재로 불러주고 싶어. 그런 의미의 하나의 눈짓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노랗게 칠한 것들은 모두 의미 있는 존재를 규정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파랗게 칠한 이 부분은 하나의 몸짓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무의미한 존재였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건 전이고요. 후가 되면, 불린 후가 되면 의미 있는 존재로 규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존재론에 관련된 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되고, 자, 그럼 이련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련의 내용 여태까지 했던 거니까, 이련에서는 자, 구체적인 어떤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부르기 전이잖아. 그지? 그러면 봐라.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이름이 없고요. 이름이 없으면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죠. 무의미한 존재가 되겠지. 그지? 요 과정을 잘 생각해 봐. 이름을 불러야 돼. 명명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련은 명명전이라고, 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야. 그 특별함이 없다는 얘기야. 다 동일하다는 얘기야. 아까 선생님이 남사친이 10명 있다고 그랬는데 10명의 남사친 중에 A라는 사람은 나머지 9명하고 똑같이 남사친으로 불렸다면 그냥 10명 중에 1명일 뿐이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아직 내가 그에게 존재의 본질과 특징에 딱 맞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남사친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하지만 이름을 불러줬다는 얘기는 그의 빛깔과 향기, 존재, 그 다음에 의미 가치와 딱 맞는 이름을 불러준 거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란 얘기지. 존재가 된 거지요. 자,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 인식해야죠. 이름을 지어야죠. 그리고 이름을 불러줘야지. 그래야지만 그 과정이 이어진다. 결국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비로소. 이련처럼 그냥 부르는 이름, 의미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름은 그냥 부르는 이름이라서 무의미한 거라면 여기서 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얘기는 그의 빛깔과 향기, 나의 빛깔과 향기처럼 딱 맞는 걸 불러줬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한 거야. 결국 여기서도 이름을 부르는 명명, 이 행위를 통해서 꽃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관계가 맺어지고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자기가 자신의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소망이 되겠지. 소망. 자, 소망. 나도 특별한 의미 있는 존재가 너에게 되고 싶다. 상대방에게 되고 싶다. 나도 그런 이름을 갖고 싶다. 불렸으면 좋겠다. 이게 사면 내용이라고. 자, 마지막 사연은 자, 나하고 너 말고 우리 모두 의미 있는 존재, 그 의미 있는 존재로 불리고 의미 있는 존재가 돼서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 서로의 관계를 맺고 싶다, 결합하고 싶다, 관계를 갖고 싶다. 이게 소망으로 끝난 거야, 결국은. 여기서 그러면 이 시는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의미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 특별한 존재, 이런 것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고, 확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확장하는 거.
나 이런 관계였는데 나 그랬는데 뒤에 가니까 우리라고 해서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고 이름이 내 이름만 불리는 게 아니고 내가 부르고 너도 부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 관계를 정립하고 싶다. 그것을 소망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 꽃이 아름답다가 아니고요. 의미 있는 존재,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론의 어떤 완성이 바로 꽃이고 그게 유의미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온 하나의 눈짓. 몸짓하고 눈짓은 달라. 몸짓은 몸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눈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지. 왜냐하면 눈으로 표현하는 건 더 감정이 실려 있잖아. 생각해봐. 눈이라는 게 우리 인간한테는 마음의 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눈이라고. 몸을 갖고 보여주는 건 다소 뭐랄까 구체성이 떨어지고 애매하지만 눈짓은 확실히 알 수 있지. 그지? 저 사람의 눈을 보면 나를 소중한 존재로서 보는지 나를 가치 있게 보는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소중한 존재로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그 눈짓, 그것을 여기서는 서로에게 해주고 싶다. 이 말은 이름을 정확하게 그에 딱 맞는 이름, 나에 딱 맞는 이름을 불리고 싶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존재론에 관련된 김춘수의 꽃이었어. 꽃.